안녕하세요. 덴탈인사이드 박인상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공사 급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한국처럼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 건 아니고 풀타임 잡 그리고 파타임 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고 직원도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 문제는 생기겠지만 그거는 회사와 그 직원의 문제고요.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잡이든 파타임 잡이든 시간 아워리로 급여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시간당 현재 미니멈이 12불이에요. 이게 26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11불이고 그 이하일 경우는 아직까지는 11불이에요. 이게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는데 2010 몇 년까지 해가지고 15불까지 미니멈이 올라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면허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니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냥 배우러 오셔갖고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미니멈으로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학교를 정식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졸업하시고 직업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미니멈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이고, 그렇게 원하세요. 그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15불 정도를 원하시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급여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캐드캠 파트 경우에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경험자를 찾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서 불가능했었고, 덴탈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덴탈 관련 정보, 그러니까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거의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니멈을 받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파트의 테크니션들이 경계를 해서 그런지 경계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파트는 아니었어요. 캐드캠 파트가. 현재도 뭐 캐드캠 파트 때문에 다른 파트들 다 죽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캐드캠 파트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느 정도 배우셔갖고 매니저급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미니멈, 전체적인 급여가 조금 상승이 됐고요.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인식들도 굉장히 캐드캠 파트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느꼈던 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캐드캠 파트는 조금 저렴한 급여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기계에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친구들 써서 이윤을 내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대신에 이제 매니저급 조금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급여가 많이 높아진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이제 쌓이잖아요. 그 사장님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 파트가 그냥 미니멈만 주고 아무런 지식 없는 친구들하고 일할 때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이빨에 대한 치아에 대한 이해를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아는 분들하고 일했을 때의 차이가 확연하게 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급, 모든 거 그러니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급여가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하지만 그 밑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밑에 이제 디자인만 하시는, 디자인 스캔 하시는 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캐드캠 파트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일을 시켜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만, 캐드 하시는 분들은 캐드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일만 계속 하시게 되고 다른 파트는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저렴한 비용, 조금 낮은 임금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 파트만 한 파트만 계속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도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 뭐 만족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막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다른 파트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언더스탠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은 캐드캠 파트라는 게 이게 정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파트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급여가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가 확 높아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급여를 올리시려면 뭔가 특별한 파트 안에서 뭐 일을 잘 하시거나 아무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파트를 하나 잡고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급여는 제가 20불 이상 받는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20불에서 맥스 한 25불까지 받는 분들 그게 거의 파트에서는 최고 급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어떻게 다른 파트도 그렇고 캐드캠 파트도 비슷한데 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피스워크를 많이 했었어요. 세라미스트들도 그렇고 PFM 코핑 만드시는 프레임 만드시는 분들 다 피스워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미국 그 법상 피스워크를 하시더라도 8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돈을 거기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나는 하루에 10시간에 몇 개 할래 하고 일하시면은 예전에는 그냥 너 피스워크이니까 그냥 난 그 회사에서는 급여 이만큼만 줄게 하고 이게 됐었는데 이게 요즘에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그거를 거의 다 없애버리고 그 피스워크를 샐러리 그러니까 아워리를 결정하는 그냥 기준점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요즘에 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라미스트 분들도 그렇고 내가 몇 개 어느 정도 퀄리티에 몇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기준점이 될 뿐이지 요즘에 피스워크는 정말 파타임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면은 피스워크는 찾기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가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그냥 그 회사가 지급해주는 급여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좀 양극화가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세라미스트 분들 그리고 덴처 파트 분들 급여가 괜찮은 편이에요. 덴처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 덴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덴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임플란트 덴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 파트는 사람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급여가 좀 높아진 편이고 세라미스트 분들은 원래 뭐 급여가 어느 정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했었고 미국 내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뭐 미국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구글에서 급여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치기용 덴탈 테크니션 샐러리가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34,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급여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2,800불 정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중간 급여로. 이게 뭐 한국에 비하면 얼마나 되는 급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뭐 그냥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받으시는 게 중간 분들이. 근데 이게 뭐 중간급이라고 해서 이게 중간 실력자분들이 이만큼을 갖고 가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거보다 굉장히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파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직업으로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찾으시려면은 잡사이트 이렇게 서치하셔갖고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이 정도 경력에 어떤 거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급여를 주는구나 이거 찾아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잡사이트 이렇게 찾아보면 원스텝 하시는 분들, 미국에는 원스텝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원스텝을 시키는 곳도 거의 없고 있는 곳이 이제 기공실, 이제 치과 기공실 같은 경우에 원스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잡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8만에서 12만 정도 사이 급여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급여 받는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데 급여 받는 방식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마다 틀려요. 이거는 동부 쪽으로 이상하게 동부 쪽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동부 쪽으로 갈수록 일주일 급여가 많았었고 서부 쪽으로 올수록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주는 게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곳은 저는 한 번도 일을 못 해봤어요. 이 방식에 따라서 텍스 계산하는 법이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텍스 문제, 텍스 굉장히 많이 떼어가요. 많이 벌수록 많이 떼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34,000불 그 중간 급여를 받아가신다고 쳤을 때 한 달에 2,800불 받으시면은 텍스 제외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2,289불 정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정도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 급여가 뭐 딱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로 갖고 가는 돈은 다르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뭐 급여 관련해서는 이게 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인 것 같고요. 한국보다 좋다 나쁘다 비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꼭 급여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급여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들 오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미국에 왔다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생활하셨던 분들 보시면은 요즘에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이민을 생각 안 하시는 게 굳이 그 급여 받아가면서 왜 내가 미국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전보다 많이 정보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급여도 급여지만 이걸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얼마가 정도 나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집값이 많이 비싸요. 렌트값이 굉장히 비싸져서 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 LA,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이런 데 사시려면은 렌트비가 정말 월급 지금 중간 급여 받아서는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꼭 굳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는 곳에 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미국 와가지고 저는 영어를 좀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책 보고 계속 읽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그냥 좀 타죠. 그리고 도시가 아닌 다른 시골 조금 외곽 도시로 좀 돌아다녔어요. 많이 일을 찾아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미국 애들하고 뭐 말은 안 되더라도 제가 막 몸동작 하면서 그냥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지만 그냥 옆에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조금 적응이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좋은 거는 좋아요. 날씨도 뭐 좋고 바다 가깝고 산 가깝고 다 좋은데 굳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에 꼭 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이곳에 미국에 정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타주가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국도 똑같겠지만 지방 쪽에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똑같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우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스폰서를 구하기도 굉장히 더 많은 찬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타주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급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급여 뭐 별거 없네요. 미니멈하고 얼마 버는지,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가 생활비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드는지, 캘리포니아 사시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